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2일 새해 이제 첫 거래일이 됐고 오늘 뭐 날라갔습니다. 뭐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연초에 강하거든요. 강한데 뭐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그냥 반도체가 '내가 주인공이다. 소부장도 형님만 가냐? 나도 가자. 예, 아우도 좀 같이 갑시다.' 원익 IPS부터 뭐 유진테크 뭐 완전히 날라가 버렸죠. 그래서 반도체 날이 됐고 2차 전지만 좀 아쉽고요. 예, 그리고 오랜만에 셀트리온도 한풀이 하듯이 오늘은 아주 좋은 뉴스 공시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첫 스타트 좋았고 1 분기가 이제 굉장히 좋을 거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1 분기 시장이 좀 출발을 굉장히 산뜻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들 소개해 드리고요. 일단 미국 증시 상황하고 오늘 이제 좀 벌써 지금 4시 반이 지나서 참 이게 바쁘네요. 예. 자, 미국 마감 시황, 한국 수출, 대통령 신년사 있었고 1월 전략, 예, 요거 KB증권 하나 말씀드리고 반도체 2 개, 이마트 요거 내용 괜찮더라고요. 이 옛날에 서정현 연구원님이 기억나시죠? 제가 연불리 어워드에서 현대백화점 24 년도 말에 그래서 그 후로 사실 주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마트를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가장 바쁜 2026 년에 해가 밝아 요 엔터. 네, 엔터 얘기고 엔터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할게요. 엔터 뭐 계속 좋았으니까 이건 좀 다음 주 월요일에 해도 될 것 같고 자동차 얘기 셀트리온, 원익머티리얼즈, 전자공신, 한미반도체, 유진테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일 연속 하락했지만 25 년은 행복했다. 요런 내용이고 2025년 마지막 거래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S&P 연간 16.39% 올랐고 3년 연속 두 자릿수. 예, 대단한 기록입니다. 금과 은이 좋았고 역대 최고였죠. 근데 막판엔 좀 별로 안 좋았어요. 버크셔에서의 이제 CEO에서 워런 버핏은 물러났습니다. 자, 요게 답니다. 미국 시황 한눈에 보시면 산타랠리는 없었지만 빛났다. 연간으로 좋았고 금은 가격도 올해 많이 올랐고, 예. M7에서는 구글이 압도했고 아마존이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뭐 이미 어제는 안 열렸죠. 어제는 이제 미국도 휴장이어 가지고. 그래서 기금속 시장도 좋았고 달러가 근데 약했죠. 달러 원유 가격은 올해 최악이었습니다. 국제 유가 19% 급락. 전반적으로 훌륭한 한 해였다. 예. 이런 평가고 워런 버핏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예, 아쉬운 좀 상황이고, 예. 현재 200조 원 정도 자산을 갖고 있고요. 예. 워런 버핏이 어쨌든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구글 지분 투자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AI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의 투자 철학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을 무조건 맹신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100%. 예, 워런 버핏 지금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워런 버핏만큼의 금액이 정말 뭐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따라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자금 규모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워런 버핏을 저는 쫓아갈 필요는 없다. 근데 그의 투자 철학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고 맞지만 버핏처럼 한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각자 스타일이 다 달라요. 아시겠지만 깡토님 작년 10월에 저희 이제 회사 강의 한번 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깡토님도 제가 강의 들어보니까 차트랑 접목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랑 차트를 접목하는데 근데도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진짜 없어요. 버핏처럼 해도 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예, 아쉬운, 예, 상황입니다. 은퇴하신다고 하니까. 알파벳이 좋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파벳이 향후에 AI에 어쨌든 뭐 AI를 이끌지 않으니까 제미나이를 써 본 결과 챗GPT로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예. 아무튼 제미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알파벳 유튜브도 있고, 네. 그리고 아마존은 좀 부진했습니다. 구글 뭐 TPU도 성능 좋았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항 신규 H200 칩 있죠. 요거 주문하려고 TSMC 그러니까 미국이 허용해 줬죠. 수출해라.
그래서 TSMC랑 접촉 중이래요. 그럼 이제 수출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우리나라 HBM에도 호재죠, 반도체에도. 여기에 HBM이 들어가니까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고성능 칩을 이렇게 수출해도 되는 건가? 미국이 허용하는 건가? 참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H200은 상당히 고성능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전 버전에 이제 HBM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 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좀 빠졌고요. 테슬라도 좀 빠졌고 뭐 큰 건 없었어요. TSMC 올랐고 마이크론은 좀 빠졌고 인텔 좀 빠졌습니다. 나이키는 팀쿡 애플 CEO가 내부자 매수한 거에 이어서 나이키 CEO도 매수하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마지막 날은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월 2일이니까 네, 어디 갔죠? 어이구, 잠시만요. 네, 여기 다시 찾아왔습니다. 수출 데이터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간 수출 역대 최고고요. 사상 최초 7천억 달러, 일평균도 최고,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두 번째. 이렇게 흑자 많은데 환율이 오르는 게 아이러니죠. 그만큼 미국 주식 진짜 많이 산 건 맞죠. 예. 많이 뭐 개인과 기업들, 기관들이 이제 미국 투자를 워낙 많이 했죠. 예. 그리고 반도체 압도적이었고 여기에 화장품도 좋았다고 합니다. 지역별 비중은 좀 중국, 미국이 좀 줄었어요. 이거는 긍정적이고 반도체 압도했고 선박 좋았고 예. AI 데이터 센터형 수요 견조했고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선방했어요. 수출 증가. 바이오 헬스도 좋았고 12월 수출도 좋았습니다. 역대 최대. 12월 딱 봤을 때 반도체가 43.2. 컴퓨터는 이게 SSD 낸드 쪽이에요. 바이오도 좋았습니다. 급격한 반도체 수요 증가에도 공급 능력 제한되면서 가격이 막 오른 거, 이 부분이 호재였고 그다음에 이 낸드 SSD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의 정성태 금정호 연구원님은 2026년 수출 증가율 9.5%에서 13.5로 상향 조정한다. 상반기 15%, 하반기 12. 반도체가 좋으니까 괜찮다. 다만 반도체 제외한 거는 별로 안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수출 서프라이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2.0에서 2.2로 올린다. 25년에 좋았던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바이오, 의약품, 화장품은 올해도 주도할 것 같다. 이번 수출 원인은 반도체 때문이다.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DDR5 8GB 고정거래가가 무려 589%. 이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요 지금. 예, 그래서 순이익 컨센서스도 312조 원으로 올라갔다. 역대 최고의 이익을 낼 것 같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한화의 이매윤 연구원님은 이제 반도체가 이끌었다. 올해는 비반도체 수출도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제품, 일반 기계 같은 비반도체도.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은 비반도체는 뭐 아직은, 근데 한화투자증권은 비반도체도 살아난다. 비반도체도 살아나면 좋죠. 너무 반도체에 의존하는 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는데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있고 작년 성과는 괜찮았죠. 코스피 저는 눈에 들어온 코스피예요. 코스피 4천, 수출 7천억 달러, 관세 협상 타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대기업보다는 벤처 중소기업, 이 코스닥 활성화죠. 예. 이거 보는 순간 아 코스닥을 지원하겠구나. 그리고 K컬처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뭐 시사하는 거는 AI 반도체 우리나라 이제 엔비디아 GPU 26만 장 받으니까 첫 예산안으로 첨단 산업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원전 핵 추진 잠수함 에너지 여기에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을 거고 방산 수출 중소벤처 스타트업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바꾸겠다. 약간 미국형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야 돼요. 이 논제에서 코스닥이 안 사는데 이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오늘 소부장이 오른 게 괜히 오른 건 아니에요. 반도체 소부장이 기업 그러니까 형님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도 있지만 사실 정부 오늘 신년사 대통령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죠. 지방 균형 발전 이거는 건설주에 좋죠. 네. 그래서 AI 원전 방산 수출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벤처 생태계 육성 코스닥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5극 3특이 뭐냐면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5대 초광역권,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서 지역에 맞게 성장시키겠다 이거예요. 극을 5개로 옛날에는 1극이었어요. 그냥 수도권 하나. 이걸 5개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호남권은 AI 재생에너지, 동남권은 자동차, 조선, 우주, 항공, 석유화학 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된 걸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더 인센티브를 주고 메가특구 구성하고 교통망도 더 많이 깔고 지방대학과 연계하고 재원은 지금 대기업이 국내 1,400조 투자를 약속했고 이걸 통해서 좀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신년사는 제가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거는 5극 상특, 지방 활성화, 건설주 그리고 AI는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 거기에 코스닥 활성화 요게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트는 이제 시간 관계상 월요일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2일 시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1999년 이후 최고 상승률 기록한 코스피가 올해도 이어갈지 1월이 좋으면 대체로 괜찮았는데 일단 스타트는 좋습니다. 국내 경제 환경 정상화 될 것 같고요. 가치주들이 부진했던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인데 경기 좋아지면 이제 가치주도 따라오겠죠. 헬스케어는 앞으로도 코스닥의 중심은 헬스케어예요. 바이오. 글로벌 제약 기술 수출이 임상 초기 단계를 이제 중심으로 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잘 하고 있고 기술 수출 되게 잘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전임상부터 임상 1, 3상 이제 계약이 25년 2분기 작년 저점으로 반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계약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4분기에는 146건 기술 수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기술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기술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활성화된다는 건 좋은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근데 이제 예전에 전임상과 일상 비중은 이제 초기 국면이죠. 이게 비중이 84인데 지난 그 10년 평균이 72%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은 전임상과 임상, 일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바이오 코스닥 좀 힘을 실는 그런 이야기고 이게 진짜 긴데 이제 제가 1월 1일 날 1월 1일 날 했던 이제 일 중에 하나가 요거 좀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죠. 어제 쉬는 날이지만 쉬는 날에도 공부해야죠.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펀더멘탈보다 이게 정말 제가 작년에 연불리 어워드에서 그 하이난 연구원님 쓰신 그 금융 빅뱅 그 자료를 선정했지만 정말 이은택 연구원님한테도 항상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김민규 연구원님, 김지우, 이다은, 김세린 연구원님 다 감사드리는 게 뭐 저희 증권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되게 인사이트 있는 걸 정말 많이 써주세요. 꾸준히 업데이트 해주시고 이게 맞냐 틀리냐 보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애널리스트 저거 하는 거 맞나 안 맞나 보자 그거는 아무 부질 없는 짓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분들은 맞추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글을 읽고 이 근거를 이해하시고 '저대로 될 것 같다.' '아니다. 내 생각은 저럴 것 같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워런 버핏도 많이 틀렸어요. 그럼요. 예. 근데 틀릴 때 덜 까먹고 맞을 때 많이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틀릴 때 좀 적게 다쳐야 됩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하는 거예요, 덜 다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수익 날 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작년에 2배 올랐잖아요. 근데도 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공부를 하니까요. 예.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3조 호황 때도 주가 지수가 이렇게 한 번씩 폭 나간대요. 이게 오르는 구간에서. 이유는 긴축할 때, 금리 올린다고 할 때, 금리 동결할 때. 그래서 그런 면에선 2분기보다 1분기가 낫대요. 그래서 지금 일단 KB증권의 의견대로 1분기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다 꺾일 거고요. 예, 이건 뭐 많이 말씀드렸고, 연준 의장도 이제 물가 2% 초반일 수 있고 관세 제외하면 이미 그 1분기가 물가 고점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스티브 미란 연준 이사한 후임을 즉각 지명할 텐데 이 사람이 아마 파웰 의장 다음에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연준 의장은 반드시 연준 이사가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미란이 물러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 새로운 사람을 꽂으면 그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면 파웰 의장과 물러난 사람과 이제 새롭게 연준 의장 될 사람이 서로 예, 같은 FOMC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겠죠. 둘이 공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더 낮춰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국제유가도 공급 과잉이 주다. 뭐 유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 작년 내내 해드렸고 이건 좋은 거죠. 공급 과잉. 그리고 전기요금 올라서 물가 오른다.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소비자 물가 비중이요 2.465%밖에 안 돼요. 10% 급등해봐야 0.2% 올라가는 정도고, 그리고 여기에는 주거 비용만 올라가요. 주거용 전기요금. 데이터 센터는 산업용이잖아요. 안 들어가요. 거의.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요금 올라서 물가 오른다는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거비가 중요해요. 주거비는 40%로. 그러니까 오히려 전기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거비가 중요해요. 주거비랑 유가 꺾이면 진짜 웬만하면 빠지거든요. 근데 주거비는 1에서 1.5년 후행하는데 지금 물가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비가 지금 이렇게 이 뒤늦게 노란색이에요. 급격히 떨어지죠.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서 이게 보면 그 항상 늦게 좀 이게 떨어져요. 그 뒤늦게 얘네가 계속 떨어집니다. 예. 선행지표 오르는데 얘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얘가 물가를 계속 낮춰버릴 거예요. 몇 달간. 예. 물론 이것도 착시 효과긴 하지만. 그래서 물가는 뭐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과잉 발주 주목해야 된대요. 지금 반도체가 너무 좋은 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게 과잉 발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AI는 1등이 다 가져가죠. 예.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플랫폼이고. 예. 전환 비용이 그러니까 1등 제품, 그러니까 엔비디아 쓰다가 딴 거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구글은 원래 10년 전부터 자기가 준비했으니까 자기 거 쓰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쓴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쓸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1등 것만 써야 되고. 근데 일단 그동안은 HBM이 그 AI 공급 병목에서 HBM이 지금 이제 AI 서버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 제약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그동안은 시장을 주도했죠. 여기에 하이닉스 혼자 거의 공급을 했고 가격도 계속 올렸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그 어떤 일이 발생하면 주문용 반도체 있죠. 이제 각 뭐 지금 구글도 있고 메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다 자체칩 만들거든요. 이들도 칩 만들면 HBM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요. 메모리는 그냥 아무 데나 주면 되거든요. 서로. 근데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칩을 만들었어요. 여기 HBM 넣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물량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사야 돼요. 그래서 주문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지금 가격에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여기서 50% 올린 다음에 하이닉스한테,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짜리면 하이닉스에 가요. 15,000원 내가 줄 테니까 1년만 우리 좀 먼저 달라.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이 잘렸대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너 왜 메모리 못 가져갔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예,
격세지감이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메모리 못 구했다고 빅테크 임원이 잘렸다니 참.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메모리 가격 급등이 팬데믹 당시 컨테이너 운임과 닮았대요. 이때 오픈런 거 기억나시죠? 이게 항구에 막 배가 이게 그 컨테이너 선이 다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 항구 파업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운이 몰랐습니까? 기억나시죠? 이러다 보니까 유통사들 사이에 소문 퍼져가지고 올해 연말에 21년도입니다. 재고 부족해서 판매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업체가 생길 거라는 소문이 퍼졌대요. 유통사들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물건을 다 주문했대요. 연말 대비하려고 연말에 물건 없으면 우리 망한다. 지금 발주를 3배, 4배 넣어버렸어요. 기업들이, 유통사들이 공장에 중복 주문 넣거나 그냥 물량 주세요. 있는 대로. 가격은 막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고 해운 운임 올라가고 반도체 가격 그때도 올랐죠. 평소보다 3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HMN 주가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5배. 그때 당시가 초기에 여기였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지금 HBM, 하이닉스, 반도체 D램 비슷하죠 가격이.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D램 가격 미쳤죠. 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발생을 해버려. 근데 과잉 주문이 그래서 더 나올 수도 있대요. 근데 아직은 과잉 주문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근데 그럴 가능성 높아진 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업체들이 막 서로 달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재고 확보까지 경쟁이 펼쳐지면 필요한 양이 2-3배까지 막 서로 막 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2021년 말 연말 쇼핑 시즌 타깃으로 과잉 주문 쏘아냈던 제품이 한참 걸려서 미국 왔잖아요. 미국 왔는데 이미 소비가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뭘 안 하고 코로나 끝나가니까 여행 외식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그냥 망했어요. 창고에는 재고 쌓이고 오죽하면 삼성 하이닉스도 적자 붙겠어요. 기억하시죠? 22년도 최악이었죠. 반도체 사이클. 하이닉스 뭐 망한다는 얘기도 돌았고 당시에. 얼마나 재고가 많았으면. 잘못 이거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만큼 무서워요. 미래를 모르니까. 발주를 하고 보는 건데 환경이 급변할지 언택트가 끝나고 사람들이 밖에 그렇게 빨리 나갈 줄 몰랐던 거죠.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67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예, 연간 10조 원 까먹는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예. 근데 다음 버블 붕괴도 이렇게 팬데믹 이상일 수도 있다. 과잉 이 주문이 나오면서. 근데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이게 매출 대비 재고 비중이거든요. 매출 대비 재고 비중이 지금 54예요. 이게 바닥이 20이래요. 근데 저게 매출 대비 재고 비율이 20이면 매출액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재고가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심하래요, 오히려. 왜? 더 내려가긴 힘들어요. 그럼 재고를 쌓을 거니까 앞으로. 예. 재고가 쌓인대요, 반도체. 하이닉스 재고예요. 삼성전자 재고. 예. 이 반도체 공급사들의 재고가 늘어나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재고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게 20%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50이니까 아직은 걱정 안 돼. 좀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았으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 저게 바뀔 수 있으니까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섭게 법을 꺾여버렸잖아요. 21년도에 그 운임지수 이런 것들. 1분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장 교체도 되는데 보통 연준의장 교체되기 전이 좋고 교체되면 5월이잖아요. 그럼 보통 안 좋대요, 시장이. 계절성도 있는 게 1, 3분기가 보통 좋고 2, 4분기가 좀 안 좋답니다. 강세장에서. 1분기가 2분기보다는 좀 좋다는 얘기죠. 코스닥 주목하자. 월 평균 수익률은 1월이 제일 높고 코스닥이 12월이다. 그래서 1월에 승부를 봐야 된다. 코스닥 1월이 좋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되고 여기서 나와 있죠. 로봇 우주 반도체 소부장 주목하자. 환율이 또 안정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잘 정리가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보고서 좋은 게 이제 반도체 볼 때 삼성 하이닉스의 재고가 어느 시점에서 터닝하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빠른 걱정이고 좀 시간은 걸리겠죠. 적어도 한 2, 3분기에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메모리 걱정 미뤄두자. 삼성에서 이종욱 김경빈 연구원님이 언제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만약보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AI 투자 많이 하고 있고 결국 AI 인프라 투자했을 때 돈은 투자했는데 수익 언제 나냐. 이걸 증명은 해야죠, 당연히. 그걸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야 뭐 돈 벌지 안 벌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 AI의 상장 전에는 규모의 확대가, 상장 후에는 그러니까 오픈 AI가 상장한다는 거 하고 나서는 이제 돈 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펀드에서 서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3년 뒤에는 이제 자본 얼마만큼 돈 벌었는지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죠. 그러니까 27년, 28년 되면 돈 버는지 안 버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27년이에요, 사실은. 그때 오픈 AI의 상장 이슈도 있으니까. 그때 못 벌면 이제 충격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AI 인프라의 수익성 리스크는 만약 있다고 해도 26년도에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모르니까. 27년에 데이터 센터 지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짓지도 않았는데 너 왜 돈 못 벌어?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한 거죠. 근데 다만 작년에 오라클도 그렇고 주가가 워낙 올라서 그래요. 오르니까 좀 팔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HBM 기술 차이가 이익의 격차를 만들었는데 생산 능력이 있어도 기술이 없어서 성장하지 못하는 시기를 거쳤대요. 한마디로 기술 없으면 안 됐죠. 작년에 HBM 삼성 밀렸잖아요. 하이닉스에. 예. 근데 이제는 기술이 평준화되고 있고 범용 디램도 이제 비중이 늘어나요. 이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기술이 있어도 생산 능력 없으면 이거 성장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술의 가치를 경시하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강한 이유예요. 하이닉스 물량 더 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 캐파라는 게 대부분 찾고 이미 올해 물량도 다 완판됐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좀 유리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CXMT가 성장하는 것도 되게 위협적이다. 기술은 또 처지죠. 근데 돈으로 밀어붙이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유리하다. 파운드리도 괜찮을 것 같고, 그 AI 수요 증가 속도에 가속화는 필연적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응용처도 확대되고 영상이 필요한 이 연산량이 텍스트보다 50배 이상이나 필요해요. 이러면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 또 반도체 많이 필요한 거죠. 클라우드와 반도체 업의 본질은, 클라우드 기업들은 수요가 일단 있으면 선투자를 해서 이익 성장을 추구한대요. 그러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투자는 줄겠죠. 그리고 이익은 늘어나고. 메모리는 반대입니다. 선제적 투자 절대 안 합니다. 보고 있다가 이제 진짜 돈 버네. 그 확인되면 뒤늦게 투자해요. 약간 요런 사이클이죠. 그래서 지금 요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예, 이 사이클 보면 이번에 이게 투자거든요. 투자가 너무 안 됐죠. 예. 근데 클라우드 기업들은 투자 엄청 한 거 보세요. 위로. 예. 근데 어쨌든 올해 2분기부터는 이렇게 디램 가격 증가율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조금 꺾일 가능성은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어쨌든 올해 뭐 반도체 가격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예. 그래서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익 증가분이 그 투자 증분, 투자하는 것보다 좀 많아지면 사이클 후반전. 메모리 기업들은 투자가 좀 느는 게 이익 증가분보다 넘어서면 사이클 후반전이다. 근데 아직은 그 사이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보자는 얘기죠. 예, 괜찮다. 그리고 올해 메모리 산업 리스크로는 피지컬 AI 에이전트가 성장을 못하는 거,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네. 어쨌든 그 올해 2분기에는 이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렇게 50% 오르다가 30% 약간 둔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주가에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대요. 피크아웃은 아닙니다. 예. 그걸 좀 염두에 두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반도체가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런 이제 리포트를 보면 좋게 봐요. 1분기는 이익 없어요. 근데 2분기부터 좀 고민인 것 같아요. 2분기부터는 이게 그 반도체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고, 예, 또 어쨌든 이 공급 증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변동성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봐야죠.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1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즐기자. 1분기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자, 본동 반도체 장비 유한타전고 백기룡 메모리 공급업체와 서버 고객들이요, NC, NR 계약을 논의 중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계약 맺으면 그냥 끝이에요. 취소 없어요. 반품 불가. 예.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공급자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자 먼저 요구해요.
"아니 내가 뭘 믿고 당신들한테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 줘야 되냐. 이 조건을 해 달라. 내가 만들어 줄게." 예. 근데 지금은요. 저기 고객사가 먼저 요구한대요. 우리한테 먼저 달라고. 먼저 주면 취소 불가 반품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취소도 안 하고 반품도 안 하겠다. 공급 과잉 와도 그냥 주문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작년 3 분기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사이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극대화된다. 예.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극대화되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좀 슬로우. 그럼 이러면 또 1 분기가 반도체 기업들 주가 곧 이제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맞다면 2 분기부터는 좀 반도체는 빠지고 그럼 그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피크아웃이 아닌데. 그때 만약에 또 흔들려요. 막 올해 11월에 한번 확 빠졌잖아요, 반도체. 그러면 그때 또 투자할 기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1 분기는 괜찮지만 2 분기는 약간 고민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도 막 미친 듯이 투자보다는 좀 인프라 투자도 건전화시키지 않겠냐. 약간 속도 조절 그런 부분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단순 부품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사와 함께 해요. 같이 만들어 가는 거죠. "나 언제 얼만큼의 물량을 주세요. 저는 이만큼 필요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취소 안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물량 좀 주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도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 하청업체가 이제 아닌 거죠. 부품 공급만. 그냥 고객사랑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사이클이에요. 중간중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가 좀 길었고 그다음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지난 연말 우리 증시에선 서울의 똘똘한 부동산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화두였다. 구체적으로는 호텔, 터미널 보유 기업들이 주목받았다. 그래서 이마트 얘긴데 신세계와 서부 T&D 얘기해 주셨잖아요. 서정현 연구. 기억나시죠? 자산주로 많이 갔죠. 근데 동서울 터미널을 이마트가 갖고 있어요.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100% 자회사 중에 신세계 프로퍼티가 있어요. 여기서 동서울 터미널 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개발한다고 하니까. 신세계랑 좀 비슷한 거죠. 신세계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신세계 센트럴시티를 통해 지배하고 있죠. 이마트 정말 잘 나갔고요. 이마트 혹시 아세요? 옛날에 잘 나갈 때 PER 100배였대요. 엔비디아였대요. 한때 황제주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 나갔어요. 그때 신세계일 때죠, 당시. 그러다가 2011년에 이제 분할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마트 주가는 되게 안 좋았습니다. 2011년 인적 분할 이후로. 근데 이제 볕이 들까 신세계 프로퍼티는 그 2031년 목표로 여기 동서울 터미널 부지 개발 PF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거고 주가도 한번 올랐고요. 근데 이마트 되게 싸대요. 150개 점포 중에 부동산 가치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빼고도요. 별도 영업이익이 4천억. 트레이더스 아시죠? 이마트의 히트 상품이에요. 여기가 23개의 점포인데 1,500억 이익을 낸대요. 여기다 조선호텔, 스타벅스 더하면 2천억. 이거 둘 교회 합치면 4천억 가까이 나와요. 트레이더스가 약간 코스트코 좀 비슷하죠. 성과를 내고 있고 조선호텔, 스타벅스. 연간 꾸준한 이 캐시카우들이 연간 6천억을 상회한대요. 근데 이마트 시총은 2.2조래요. 아니 연간 6천억인데 2조면 너무 싼 거죠. 거기다 신세계 프로퍼티가 부동산 개발하고 있고 스타필드 개발한 거거든요. 연간 800억 정도, 연결로 1,300억. 자산만 2조 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총은 2조 원, 이마트. 예. 이마트가 100% 신세계 프로퍼티. 여기 나오는 이익을 이마트가 다 가져가는 거죠. 한마디로. 프로퍼티 실적 좋고. 그럼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냐 이거예요. 예. 온라인 때문에. 온라인이 사실상 힘들잖아요. 이마트 쓱닷컴 잘 안 하시죠?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사용합니다. 그냥 기본 공식이 쿠팡이죠. 요즘에. 네이버 쓰든가. 참 어려웠어요. 여러 걸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지마켓도 안 되고. 근데 쿠팡이 이번에 사고 났죠. 그러면 쿠팡 안 쓰고 쓱닷컴 쓸까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쿠팡에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뭐 청문회 나와서 하는데 논란이 좀 있죠. 예.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이게 있지만 사실 한국 기업 아닌가요? 쿠팡은? 그죠? 한국에서 돈 다 버는데.
한국 기업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쿠팡을 대체하긴 지금 쉽진 않고 컬리가 또 잘해요. 3개 분기 연속 흑자 냈고 네이버하고 협업하고. 그래서 이 서정현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온라인 그냥 제외한대요. 온라인은 기업 가치에서 빼버렸대요. 예. 순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순자산이 6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제거. 그래도 14만 원 나온대요. 적정 기업 가치가. 왜? 이마트, 트레이더스, 슈퍼, 스타벅스, 조선롯데, 프라퍼티, 이마트 이사, 신세계 INC, 신세계 푸드까지. 신세계 건설 자회사, 여기 신세계 푸드 여기도 효율화 작업. 주가 저평가돼 있다. 과연 제2의 현대백화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연불리 어워드에서 말씀드렸던 24년도 12월 23일 날 나온 보고서가 현대백화점이었죠. 예. 그것처럼 이마트도 그렇게 될까 한번 또 올해 좀 반응이 괜찮아서 올해 말에도 한번 또 어워드를 할 텐데 이 보고서가 어워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없어서 기업 분석 넘어가 자동차 좀 다음 주 월요일에 해드릴게요. 예. 뭐 우리 현대차 했던 얘기들 그대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은 맞는데 월요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오늘 셀트리온 날라갔잖아요. 드디어 밸류 하단 주가 장기 박스권 탈출 기대. 그러니까 공시를 했대요. 12월 31일 날. 그래서 그 공시해가지고 올해 영업이익 48% 증가 전망 4분기부터 실적 성장한다. 우리 그러니까 4분기 실적 좋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40%. 이렇게 공시한 이유는 자신 있다. 예. 근데 그동안은 원가율이 저도 2분기부터 셀트리온 실적 전망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자료들 모아서 말씀드렸죠. 괜찮은데 원가율이 계속 떨어져서 회사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원가율이 점점 떨어질 거다. 근데 그 속도가 시장 예상보단 좀 약했나 봐요. 근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계속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근데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좀 기대했던 게 아니 이렇게 원가율 떨어지고 실적 좋아지는데 왜 안 가지? 저도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안 가지? 예. 근데 결국 이제 가요. 이렇게 공시를 하고 이제 4분기부터 진짜 성장한다는 거죠. 이제 시장이 확인한 거죠. 그렇게 못 가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오늘 오른 거는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이거는 펀더멘털로 가버린 거예요. 기대감. 내년은 올해는 더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 19112 공장 하나 인수해 버렸죠. 거기에서 나오는 수주도 있고 오늘 수주 공시 떴어요. 그것도 공시로. 신제품이 지금 잘 되고 있고 고수익 제품이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증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CMO 위탁 생산 이것도 연간 이제 내년 2분기부터 연간 약 2천억 달하는 추가 매출이 반영됩니다. 물론 비용은 좀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또 내년에 뭐 이런 뭐 진펜트라 이런 것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실적은 성장한다. PER 25.8배로 싸다. 예. 오늘의 반등은 시작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워닝 머티리얼즈는 4분기보다는 올해가 좋을 것 같고요. 재고도 낮고 해서 아마 그 실적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 올해 영업이익 23%, PF3 이제 시가 극 좋은 시가 갈 때 쓰는 건데 그거 이제 소재입니다. 그거 공급 확대될 걸로 보여서 좀 주목이 되고요. PER 7.2배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소부장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해야 되는데 공시도 좀 빨리 간단하게 한번 공시가 간단히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12월 31일 건 제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1월 다음 주에 다 한 번에 해드릴게요. 오늘 거랑 한미반도체 드디어 샀어요. 곽동심 회장님이 오랜 기간 안 사시다가 샀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 기업가치 재고계획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기업 내용은 넘어갈게요. 그때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곽동심 회장님이 62억 샀습니다. 정말 많이 샀죠 그동안. 이게 TC본도예요. TC본도가 저렇게 HBM 타일을 여기다가 다리미처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열과 압력 준 다음에 기판과 기판을 딱 이렇게 눌러요. 쫙 열과 압력을.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 녹아서 이게 서로 붙어요. 1층, 2층, 3층, 4층, 12층까지 샀습니다. 그러니까 붙여야 되죠. 한 층씩 붙일 때 열과 압력으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장비입니다. 저거 세계 1위입니다. 71.15. 그래서 기대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워낙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라이브 할 때마다 한미반도체 맨날 물어보셔요. 예, 그래서 자주 이제 요즘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뭐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것도 그렇고 공시도 그렇고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주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유진테크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JP모건에서 아시아 태평양 운용자산 1조인데 여기가 5.44% 신규 취득했어요. 그 이 회사는 증착 장비예요. 그래서 오늘 주가 많이 갔죠. 예, 반도체 전공정 증착. 증착은 옷을 입는 거예요. 거기다 소재 입히는 거예요. 뭐 거기다 어떤 소재를 입힐지 그런 걸 해주는 장비입니다. 삼성 비중이 좀 높고 싱글 열처리입니다. 하나씩 넣어서요. 거기다가 이 가스 넣고 여기 보면 가스가 딱 들어가면요. 여기에 막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에 그런 소재들이요. 여기 붙어요. 물질이 밑에 딱 붙고 필요 없는 건 빼버려요. 그게 이제 하나씩 하는 거라 그래서 싱글 웨이프 한 장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치는 뭐냐면 여러 장을 한 번에 다 넣어버려요. 여기 있죠. CD처럼 생긴 거를 한 번에 다 넣고 원자층은 뭐냐면 한 층씩 쌓는 거예요. 탁탁탁탁탁. 여기 뭐냐면 그냥 일반 LPCVD 증착은요. 그냥 한 번에 다 넣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밑에다 옷을 입히는 거고 얘는 그냥 뭐 예를 들면 맞춤형 양보처럼 그 재단사분이 오셔가지고 한 땀 한 땀 치수 재고 그래서 이 윗도리 그러니까 위에 정장 맞추고 밑에 바지 맞춰주고 안에 셔츠 맞춰주고 천천히 계단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 대신에 웨이퍼를 한 번에 다 놓고 해주는 거죠. 예, 그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밀합니다. 이걸 잘하는 회사죠. 높은 생산성, 예. 막 두께도 일정하고. 그래서 이 두 장비를 통해서 D램, 3D 낸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비중이 높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래서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좀 마무리할게요.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폭등했습니다. 2.27번 삼성전자가 이 7% 제 눈이 의심이 이게 맞나요? 7%? 셀트리온 11, 한미 13, LS 일렉트릭, 아모레 퍼시픽, 전기 뭐 정말 잘 인내하신 분들 하이브도 드디어 여기까지 왔고 예. 그래서 하이브도 그때 막 30 깨지고 이렇게 모으신 분들은 괜찮았죠. 삼양식품도 좀 살아날 것 같고 수출 괜찮고요. 현대로템, 네이버도 좀 힘내주고 있고 올해 좀 디지털 자산 쪽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다만 2차전지 좀 아쉽습니다. 조선주, 조방운 좀 답답하네요. 예, 연초에. 어쨌든 이쪽은 좀 조방운은 좀 약했고 코스닥에서는 로봇 좋았고요. 반도체 소부장 날입니다.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뭐 그냥 로봇, 주성 엔지니어링, 스튜디오 드래곤도 예, 한알령 해제기대, YC, PSK 홀딩, JYP, 뭐 ISC, 엔터까지 뜨거웠고 다만 바이오는 좀 일부 기업들은 좀 약했어요. 바이오 중에. 요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대부분 빠진 거는 뭐 바이오가 다 빠진 건 아닌데 일부 바이오가 좀 빠진 거는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트는 일단 코스닥은 이렇게 전고점 드디어 넘었습니다. 코스닥 1000을 향해서 가주길 바라고요. 미국과 상관없이 한국은 이제 날아갑니다. 예. 1분기에 어디선가 고점은 나오겠지만 일단은 요 파도에 몸을 싣고 잘 타고 가시면 됩니다. 전고점 넘으면 가죠 더.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 섹터는 우주항공, 3D 낸드, HBM, 반도체 소부장, 온디바이스, 제주 반도체 많이 갔고요. 반도체 장비, 스테이블 코인도 오늘 좋았습니다. 연초에. 테마주 뜨거웠고 화장품도 수출 좋아서 오늘 날아가 버렸습니다. 폴더블 폰, 유리기판, 골프. 매일 이러면 진짜 좋겠죠. 근데 오늘 아쉬운 거는 백화점은 또 오늘 왜 빠졌나요? 백화점 뭔 일 났나요? 백화점은? 또 기회 같은데 백화점도. 기회 아닐까요? 뭐 이렇게 빠져주면. 그죠? 건설주도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건설업황은 올해 좀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에 빠지는 쪽에서 올해 좋아지는 거면 기회가 되는 거죠. 반대로. 그걸 구분을 해야 되겠고 2차 전지는 좀 시간 걸리겠지만 바닥으로는 보고 있고요. 굴삭기도 오늘 좀 빠졌고 조선, 뭐 방산 이런 쪽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바이오도. 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은 좀 일부 차별은 됐지만 시장은 정말 뜨거웠다. 특히 반도체, 로봇, 반도체 소부장, 예, 여기 엔터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잘 이끌어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다한 보고서가 한두 개 정도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첫날인데 진짜 예,
좋은 스타트 끊어서 다행이고 요게 계속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 내일은 이제 피지컬 AI 함께 배우기 파트 4 전력 쪽이에요, 전력. 예. 전력에 관련된 부분, 전력 에너지, 전력과 에너지 그 부분 좀 내일 10시에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